네,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은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올려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BSI 지표라고 기업인 경기 동향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시 흐름을 볼 때,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 이 흐름을, 이 기사를 보고, 저 기사를 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그리고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경기 동향 지수를 지수화한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보고 있죠. 그걸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최대한 짧은 시간을 우리가 소요하면서 가장 임팩트 있게 내용을 가져오도록 BSI 지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생산하기에 앞서서 PMI 지수라고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라고도 불리는데요. 세계에서 시장이 가장 큰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이번 달부터 또 올리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물려서 이 종목이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종목을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에 영향이 있을 만한, 영향이 크게 작용할 만한 그런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제 기사를 가져와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증시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SVB 파산 이렇게 해서 아주 큰 기사가 터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파산. SVB 몰락의 증시는 패닉이다. 이렇게 기사가 떠있죠.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이 SVB 몰락이 증시 폭락, 금융 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리거는 방아쇠로 보시면 되겠는데 증시가 폭락할 때 어떠한 사건이 땅 터지게 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옆에도 무너지고 저 옆에도 무너지고 이렇게 땅땅땅땅 위기가 이제 줄줄이 일어난다는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같이 보실 건데요. 한번 잘 골라보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가 몇 개 있는데, 자, 최신 순으로 볼지, 관련도 순으로 볼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매일경제신문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큰 파산, SVB 몰락의 증시 패닉. 자, 이 기사는 매일경제고요. 이상덕 기자님 쓰셨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세계 금융권 강탈지가 촉각이다. 증자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SVB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크게 흔들릴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흔들리면 나스닥 증시 쪽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쪽에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고 조금 소규모 그런 기업들의 주식이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생태계의 핵심인 핸드폰이 올렸는데 일단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생태계의 핵심인 실리콘밸리 은행 SVB 10일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오늘이 11일. 어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입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 불능을 이유로 SVB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제인으로 임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센타클레라 예금보험국립은행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SVB가 보유한 예금을 모두 이전받고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산 매각을 모두 이제 처리하면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될 텐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서 25만 달러 예금 보험 한도 이내 예금주들은 13일 이후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금 보험 한도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크죠. 우리나라는 5천만 원인데 미국은 한 3억 3천인가 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지만
뭐 3억 3천 이상 예금한 사람들은 그 이상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비보험 예금주들은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액에 대해서 FDIC가 지급하는 공채 증서를 받아갈 수 있다. 저도 좀 모르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SVB의 총 자산은 2,090억 달러, 총 예금은 1,754억 달러다. SVB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진 JP 모건 체이스의 워싱턴 뮤추얼 파산 이후 두 번째 큰 규모로 꼽힌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말 주가가 완전히 폭락했죠. 저는 그때 없었는데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하한가, 자고 일어나면 하한가. 종목을 팔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도 없고 아주 큰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금융위기도 극복하고 경제성장은 지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대세 상승장도 왔었죠. 네, 그것만큼 이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장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SVB는 18억 달러의 세후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210억 달러에 달하는 매도 가능 증권을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SVB는 그동안 초과 현금 대다수를 미국 국채 등에 투자했는데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보유 자산인 국채 가격이 크게 하락해서 포지셔닝을 청산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렸죠. 정말 급격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SVB 파산에 영향을 조금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손해를 보면서 보유 채권을 매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대량 예금 인출 우려가 있을 때 현금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인 스타트업이 보유한 자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SVB는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뭐 한 40% 이상이 된다고 하죠. 40%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 돈을 다 못 돌려받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참 충격이 좀 있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SVB는 22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증자를 단행하고 벤처 캐피털인 제너럴 애틀랜틱으로부터 5억 달러를 투자받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 새 증자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모회사인 SVB 파이낸셜 그룹은 매각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금융당국은 인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주지 않자 이례적으로 빠르게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조금 부실하다 하면 정부에서도 안 도와주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커도 안 될 놈은 안 된다. 바로 잘라버립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약간 좀 좀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 끌고 가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참에 좀 무너져서 약간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그런 기업들 싹을 잘라야 이제 경기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고 더 큰 그런 경제 성장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있었었죠. 아무튼 얘기가 조금 샜지만 일단은 부실하다 이러면 크게 이제 예전처럼 막 대규모로 살려주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SVB 파산에 제니지 옐런 재무장관은 연준 등 관계기관과 만나 SVB 사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은행 시스템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은행도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탁금을 비치해 놓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뭐 그렇게 크고 이런 기업들은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은행들은요. 또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SVB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은행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예금과 대출 서비스 외에 스타트업을 상대로 투자은행,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SVB에 따르면 미국 테크, 헬스케어 벤처기업 중 44%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자, 여기 나오죠. 44%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2009년 이래 2,300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에 참여했다. 시스코, 에어비앤비, 우버, 링크드인 등 수많은 스타트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지금은 굉장히 탄탄한 그런 기업들이죠. 이 같은 소식에 S&P 500은 1.4% 정도 하락했습니다. 뭐 크게 완전히 무너지거나 이러진 않은 상태입니다. 금융위기의 트리거가 된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급격하게 주가가 빠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열어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나스닥은 1.76% 하락을 했다. SVB 파이낸셜 그룹의 주식은 이날 정부 개입으로 거래 정지가 됐다. 야, 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겠죠. 이 주식에 뭐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 몇백억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건데 거래가 정지가 됐고 이제 뭐 거의 상폐가 되겠죠. 그러면 참 암담하게도 큰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네요. 글로벌 헬게이트가 열린 것인가? 헬게이트가 열렸을까? 그거는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헬게이트가 열렸다면 이제 또 장기로 보고 조금씩 모아간다면 이후에 또 대세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제 채널에 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들어와 보시면 자, 내용이 있죠. 안녕하세요. 주식 3대장 TV 원탑입니다. 최근 가입하신 분들 주식 관련 무료 소통방을 개설하였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주식 관련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뭐 대화도 할 겸 만들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